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홍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에서 중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제 분쟁 해결은 중거법에 따라 분쟁의 승패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죠.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한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 분쟁 해결에서 때론 중거법에 따라 분쟁의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나 다른 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 계약의 중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국제계약상 중거법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 체결 시에 어떤 중거법을 선택해야 나중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하면 다른 부분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거법의 합의에서 보통은 양 당사자 중 우월적인 협상력을 가진 쪽이 자신의 소재지 국가의 법이나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3국법으로서 영국법이나 뉴욕주법을 지정하게 됩니다. 결국 중거법의 지정도 협상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계약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거법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중거법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분쟁을 국제소송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국제중재로 해결하든 간에 거의 대부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거법이 적용되어 분쟁이 해결됩니다. 중거법을 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그들 사이에 계약상 중거법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중거법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간단한 무역계약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한 페이지짜리 청약과 승낙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데 거기에 중거법의 합의가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무역계약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계약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거법을 누락한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거법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거법의 결정은 국제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와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각기 다릅니다. 먼저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법관이 중거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먼저 그 국가에 존재하는 중거법을 결정해주는 법인 국제사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제사법에서 계약의 중거법을 결정하는 조항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분쟁 대상 계약의 유형에 따라 중거법 결정 방식을 제공해 주는데 이에 따라 중거법을 결정합니다. 국제사법이라고 하면 이 국제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국제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제사법은 국내법입니다. 국제사법은 순수한 국내 소송이 아닌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제소송에서 각 유형마다 중거법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법 규범입니다. 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사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vate International Law 혹은 Conflict of Law라고 칭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중거법으로 적용되기를 원할 텐데 아무런 원칙 없이 법관 마음대로 중거법이 결정되면 안 되겠죠. 해서 분쟁 유형마다 어떤 국가의 법이 중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어야 합리적인지 각 분쟁 유형마다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이를 법제화한 것이 국제사법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르면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 즉 셀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에서 셀러의 의무이행이 바이어보다 더 많고 특징적 이행이기 때문에 셀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게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당사자가 셀러이면 한국법을, 반면에 외국 당사자가 셀러이면 그 외국 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셀러의 국가가 유엔이 체결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체약국이라면 그 협약이 먼저 적용되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쟁의 쟁점을 협약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셀러 국가에 민법 내지는 상법이 적용되어 해결하게 됩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른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외 건설의 건설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건설계약 당사자로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있죠. 우리 건설사들은 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발주자가 소재한 국가의 현장에서 약정한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계약에 중거법이 합의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에서는 시공자가 소재한 한국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의 이행이 발주자의 이행보다 특징적 이행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행을 하는 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제소송이 아니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중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중재에서 중거법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중거법은 중재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대부분의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으로 하여금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중재에서는 소송에서처럼 소가 제기된 국가에 국제사법을 매개로 해서 중거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이 분쟁을 둘러싼 재반 사정을 감안해 가장 적절한 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재인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지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중재인으로 수행한 국제중재 사건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거법의 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당사자들이 사전에 계약의 중거법을 합의하였다면 국제분쟁 해결 방식이 소송이든 중재든 관계없이 그 합의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만일 중거법의 합의가 없다면 국제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국가의 국제사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의 중거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국제중재의 경우라면 중재인이 중재규칙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중거법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는 국제사법을 매개로 해서 중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당해 분쟁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중거법의 결정 방식을 잘 인지하시고 국제분쟁 해결이나 국제계약상의 중거법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